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통신장비 산업이 어떻게 해가지고 발전하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성장하게 되는지 내러티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투자 히스토리를 설명드릴게요. 2018년 9월에 5G 1차 표준이 발표되게 되었습니다. 국가들은 시장 선점이나 아니면 최초 타이틀 경쟁 같은 정치적 관점에서 5G 기술 선도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기업들에게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세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보조금 지원, R&D 사업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각각 기업들에게 이제 정책적 지원을 제시했었고, 여기에 따라서 한국이 1위로 상용화를 진행했고, 미국이 2위, 그다음 유럽 국가들, 중국, 일본 순서로 이렇게 상용화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시장이 확대될 거로 기대됐고, 그 다음에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갈 수 없으니까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트래픽 증가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 국가들이 이런 위기에 대한 타겟책 같은 걸로 5G 네트워크 투자를 시도하게 됐었어요. 근데 불행히도 20년에는 특히나 미국이 그랬었죠. 대면으로 어떤 노동을 제공하려고 하는 노동자가 급감하면서 이제 망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22년 상반기에 반도체 칩 공급 부족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 번의 큰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통신장비 투자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수요가 이제 급증할 때, 통신사들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투자가 잘 이루어져야지 망이 완벽하게 구축되는데, 이런 충격들로 인해 가지고 통신장비 투자가 다소 부족한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면서 이제 이 국가별로 어떻게 5G 정책이 이루어졌는지를 보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고 20년에는 아까 NSA라고 했었잖아요. Non-Standalone 모드였는데, 그렇게 구축된 망을 스탠얼론 모드로, 그러니까 4G망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5G망으로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는, 5G망으로만 이루어진 빠른 망을 구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했었죠. 5배, 6배 가는 기업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통신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5G 이니셔티브 계획을 발표했었고, 역대 최고 규모의 주파수 할당, 규제 해소, 5G 펀드 조성 같은 걸 계획했었고, 아마도 이제 2기가 이제 출범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공격적인 통신산업 정책이 기대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토 면적도 굉장히 넓고 이동통신사마다 전략이 다소 상이한 편이어가지고 도시별로 상용화 속도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화웨이 제재였는데, 화웨이 제품 구매뿐만 아니라 화웨이에 대한 핵심 부품 판매까지 금지해가지고 이런 화웨이 밸류체인의 붕괴를 가져왔고, 삼성전자는 좀 반사 이익을 봤었죠. 그래서 이런 이기에도 적극적인 화웨이 제재와 동맹국의 제재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5G 정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국토가 굉장히 넓고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5G 투자가 계획됐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경제적 효과, 그 다음에 미국과의 신기술 경쟁 차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주도권 확보,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85조 원 규모, 그다음에 3대 통신사는 240조 원 정도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 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지역으로 5G 서비스 지역을 확장한다,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중국은 최대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대비해가지고 10배 이상 기지국을 초기부터 빠르게 설치한다 라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화웨이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정책을 추진했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5G 정책을 19년 럭비 월드컵에서 사전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그다음에 20년 도쿄 올림픽에서 나머지 통신 3사가 서비스를 개시했고, 24년까지 일본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32.5조 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됐었습니다. 그리고 4대 통신사에서 24년까지 1.6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했고, 의무 설치 기지 수는 9만 개 정도 수준이지만 이보다 더 큰 규모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각국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투자율이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현 시점에 이제 그 5G를 이용하는 침투율이 70%까지 올라온 가운데 요금제를 더 업셀링할 여력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더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더 저렴한 통신비로 이제 국민들이 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있도록 이제 정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거를 통신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5G 통신 낭비는 별로 투자 요인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파구를 찾는데 첫 번째는 프라이빗 5G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는 28GHz 대역으로 전국망을 서비스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GHz 대역으로 전국망을 서비스하려면은 결국에는 망을 다시 깔아야 되는데, 물론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5G 이용자가 새로 이렇게 많이 이제 확충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민간 기업이 별도의 주파수를 할당받아서 이제 직접 기지국 등 통신 장비를 설치해가지고 단독으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프라이빗 5G를 설치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다. 전국망을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렇게 프라이빗한 5G를 설치하는 거를 P5G라고 합니다. 이렇게 P5G가 구축되게 되면은 초기에 구축 비용은 당연히 많이 들게 돼요. 근데 운영 비용이 절감되고, 그다음에 개별 수요에 맞게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안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네이버,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이제 자기 수요에 맞게 P5G를 이제 구축했고, 글로벌 기업으로는 이제 이런 기업들의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이런 스마트 인프라에도 P5G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5G가 확산되게 되면은 소비자들의 경험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이런 빠른 이제 속도를 경험해 보니까 이제 그 더 빠른 속도에 좀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기업들이 거기 그 더 빨라진 속도에 맞는 B2B 컨텐츠를 개발하게 되면은 이 이후에 이제 망고도화를 추진하게 될 때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P5G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요인책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5.5G를 이제 6G 레디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망을 더 빠르게 구축하는데 필요한 거는 수요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수요가 먼저 발생하느냐, 아니면은 공급을 먼저 빠르게 주면은 수요가 창출되느냐, 이런 걸로 이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다투고 있는데, AI라는 이제 계란이 나와버렸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충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망고도화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점차 이제 5.5G라고 하는 5G 어드밴스드 통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 10월에 발간된 리포트를 보면은 당시만 해도 25년 초에 5.5G 상용화가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봤고, 여기서부터 역산해가지고 24년에 5.5G에 대한 투자가 개시되고, 그다음에 시장 모멘텀이 23년부터 시작될 걸로 예상됐었어요.
근데 다양한 이유로 이제 글로벌 표준 마련되는 게 지연됐었고, 근데 5.5G 투자가 25년 말부터 개시되고, 그 다음에 25년 하반기에는 주파수 추가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현 시점에는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초부터는 5.5G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여건이 마련되고 있어요. 이 기사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3G에 대한 실망이 3.5G 조기 구축으로 이어지면서 3.5G망을 4G 레디로 불렀던 것처럼 현재 5G에 대한 실망감이 5.5G로 이제 이어지면서 통신사들이 5.5G를 이제 6G 구축의 징검다리로 여기면서 자연스럽게 망고도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추진할 거다라고 예측되고 있어요. 그래서 6G에서는 위성통신 같은 이런 이종 네트워크 결합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는데, 이제 6G 같은 경우에도 기존 망을 업그레이드하는 형식으로 이제 5G를 처음 구축할 때 보면은 NSA 모드로 해가지고 4G망을 사용했었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이제 기존 망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망이 진화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존 망을 가진 통신사가 여전히 망 운영 주체로 5G와 완전히 새로운 6G망을 구축하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캐펙스 대부분이 이제 그 액세스망에 투자가 될 것이고, 기지국 중계기로 이제 캐펙스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일부 니치 마켓을 위성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이 5.5G를 기반으로 6G 주도권까지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입장에서도 이제 점차 가입자 순등 규모가 감소하면서 증이익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콘텐츠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결국 5.5G, 6G로의 망고도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출현하고 그 다음에 고도화된 망 수요를 바탕으로 공급이 뒤따르느냐 이런 어떤 전략을 추구하는 통신사도 있을 수가 있는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익이 정체되고 감소될 그런 가능성에 직면해가지고 주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망고도화를 추구하게 될 그런 이제 적극적인 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AI 기술이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 추이잖아요. 그래서 25년부터는 학습을 넘어가지고 추론으로 초점이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트래픽이 24년부터 급증해 왔고 앞으로 더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답변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검색이나 통신 속도 같은 거에 좌우되게 되고, 결국 차세대 킬러 콘텐츠로 AI가 대두되면서 서비스 품질 개선이나 트래픽 급증 같은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5G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 속에서 트래픽 증가는 통신사가 망을 고도화하도록 강제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통신사는 고도화된 망에서 더 빠르고 비싼 요금제 업셀링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망 고도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통신사가 더 확실한 AI보다 더 확실한 킬러 서비스가 등장하기만을 기다릴 경우에는 다른 통신사하고의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게 되고, 규제 당국이 요금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망고도화가 임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픈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 장비가 지금까지는 정해진 표준만 통일하고 각각의 통신 장비 회사들별로 서로 다른 규격의 세부 장비를 사용해가지고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픈랜이란 걸 도입하게 되면은 장비 규격을 통일하고 범용 서버에 통신사가 원하는 네트워크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품사들이 기존에 제공하게 되던
네트워크 시스템 원청사 외에 다른 네트워크 시스템 원청사의 통신 장비를 채택한 통신사에도 납품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 장비 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고 다른 밸류체인으로 이제 시장 지배력, 협상력이 옮겨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이런 이제 오픈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통신사들이 더 많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세가 될 수밖에 없지만, 지금 현 시점에는 레퍼런스가 부족하고 기존 망이 구축된 상황에서 요인이 부족한데, 이제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픈랜 도입이 이득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는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일본 라쿠텐이나 아니면 미국의 AT&T 같은 통신사들이 오픈랜 도입을 시도하고 있어서 행보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